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인지 여러분들이 뭐 각각 또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과 비슷한 증상 많아. 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시민의 작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쪽 사람들한테는 이제 역린을 건드린 거죠, 이른바. 여기까지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일단은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문조 털레 이후로 대변되는 그 세력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궁금했어요. 제가 볼 땐 양쪽으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분열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 공조 체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최민희, 예. 그다음에 한민수 이런 최고위원들 있잖아.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대통령을 막 또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또 윤시민과 또 거래를 두는 발언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유시민은 바깥에서 아무것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도 보니까 왕정이라는 말을 또 썼더라고요. 하하. 이거는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너 왕정이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비판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비유했단 말이죠. 아. 이거는 저쪽 사람들한테는 영린이죠.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될.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거든. 예.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당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당 바깥의 화력을 좀 활용하는. 그래서 사실은 임무를 나눈 거죠. 역할을 예. 딱 분담해 가지고 그 역할을 좀 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김민석 체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유시민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지난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자신이 집권 연합을 해체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너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너를 대통령 만들어준 우리가 바로 주류인데 예. 우리를 쳐내? 하하. 이거라는 거죠. 집권 연합을 네가 해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 한 것, 이것은 공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건 헌법 위반이고 공화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정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당대 평가를 하는데 승자는 없다. 일단 딱 전제해요. 승자는 없다. 사실은 승자는 김민석이잖아요. 인정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승자는 없다. 오로지 패자만 있는 선거였다라고 해놓고 그나마 평가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공화정 원리를 통해 당원 주권주의 이름으로 주권주의를 이제 다시 할게요. 민주당이 공화정 원리를 통해 당원 주권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정당이 아니냐. 그것을 지켜내는데 성공한 전대였다. 무슨 얘기예요? 진 게 아니다. 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정을 펴려고 하는데 당원들이 당원 주권주의 예. 그 이름으로 이걸 저지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건 뭐 프랑스 혁명입니까? 그렇죠. 저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화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당원들이 이 강성 당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예. 공화정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유의미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청래가 나름대로 선전했다. 우리 진 거 아니다. 우리야말로 공화주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 쟤들이 지금 왕정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픽이라는 것은 그냥 전략 공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정당은 마시간 정당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민주당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걸 상향식 공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이것도 위에서 내리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데 내가 아는 민주당. 이건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은 내가 아는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의 민주당은 본류에서 벗어난 사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내란 극복 정치 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지난 대선에서 49%를 얻었다.
그것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다. 49%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 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며 이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자신이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는 식의 집권 기반 해체 경험을 이 대통령이 지금 답습하고 있다. 똑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느냐. 딱 대통령 되자마자 이준석 딱 쳐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이 분열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내란까지 가지 않았느냐. 예. 너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다. 야. 더 나아가서는 지지율 3자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딱 보면은 일단 왕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한마디로 뭐냐. 지금 윤호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윤호개인 세력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너야말로 윤호개인 하고 있다. 여의도다. 청와대가 바로 윤호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은 일단은 유시민과 이제 이재명이 대립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유시민이라는 것은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간발을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고 예. 나름대로 운동권 출신들 또는 운동권 출신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의 스스로는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주류가 너를 갖다 대통령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너 밖에서 굴러온 돌인데 그래도 우리가 너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럼 너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그 자리를 우리한테 내놔야 되는데 네가 지금 우리를 내치냐고 하느냐? 사실 우리가 주인인데 네가 우리를 내쳐? 그 집권 연합을 갖다가 해체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를 예. 왜 내치느냐라는 거죠. 음. 유시민은 그렇게 보는 거고 이재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당을 이제 내가 장악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대통령들의 욕망이거든요. 박근혜도 그러다 망했잖아. 예. 윤석열도 그러다 망했거든. 아. 이번에 이재명도 그러다 망할 것 같은데 아하.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딱 되면은 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은 약간 강화도령 같은 거였잖아요. 어차피 친문들이 올린 거거든요. 예. 원래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 데려다가 올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당이 이제 대통령하고 약간 색깔이 다를 경우 이걸 좀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이 하나가 있는 거고 더 하나는 더 급한 건 뭐냐면 이재명은 퇴임 후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퇴임하자마자 감방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유죄가 나와버린 거야. 예. 쌍방울 같은 경우. 아. 공범이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감방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을 장악해서 자기가 갖다 방패막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한편으로는 공소 취소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연임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그도저도 안 된다면 법원을 장악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갖다 26명으로 늘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하. 자기 임기 동안에 22명을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어떤 사람 갖다 쓰겠습니까? 뻔하지 이제 뭐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사람들 다 갖다 지금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했거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시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당은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재명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이 볼 때는 이건 너의 사익이지 공익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 지적은 유시민이 옳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면은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거기에 반대하는 자기 당내에서 그 반대하는 놈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세력을 다른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 일단 예. 당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 극성 당원들 또는 극성 당원을 대표하는 그 주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갖다 소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전대 과정에서 그걸 못한 거야. 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됐다는 뭘 하냐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용을 표방하면서 구조적 다수가 되겠다. 예. 이 결국 뭐예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만들게끔 인위적인 정계 개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맛보기로 뭐 했던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성들이 막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던 게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골프 회동하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벌써. 아. 개헌 얘기가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얘기하고 아니 먼저 누구
국회의장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야당에서 개헌론자들 딱 불러다가 골프 치면서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 잘 안 뜨니까 대통령 스스로 이재명 스스로 또 그 얘기를 또 한 번 꺼내고 이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시민 쪽 노선은 강성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이른바 진보 세력 결집을 통해서 중도층을 갖다 견인한다. 이런 개념이거든. 반면에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에는 쟤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거든. 쟤네들은 뭐냐 거기까지야. 너를 대통령 만드는 것까지야.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당까지 끌고 오지 마. 잘라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잘라내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살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과 함께 이른바 중도 보수까지 포함하는 뭐 실용을 내세워가지고 그쪽으로 가로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노선이 이제 싸우면서 민주당 정체성 논란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들은 정통이고 이재명은 저 사파라는 거예요. 사파라는 거고 이재명은 이제 짜증나는 거지. 대통령 됐는데 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투쟁이자 결국은 뭡니까? 대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후임으로 세워야지 자기가 안전할 수가 있거든. 퇴임 후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권이 걸려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은 의원들 같은 경우 공천권이 걸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을 내면 일단은 또 이미 사실 그때 비명 학살했잖아요. 예. 요번에 또 이제 그걸 해서 나머지 다 잘라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노선 투쟁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적 의제가 완벽하게 다 사라졌잖아. 예. 완벽하게 사라지고 예컨대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집 가진 사람들,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정당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비롯되는 노선 투쟁이 이제 측면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는 거침이 없습니다. 김남국도 까버리고 강훈식도 까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슈퍼 예산 점검하기도 바쁠 텐데 나섰습니다. 나를 장관시켜준 이재명 대통령인데 빨리 나서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뜻대로 안 돼. 앙심 품었냐? 유시민을 향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우물에 침 뱉지 마라. 팀 정청 내의 한민수도 유 작가 판단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약간 눈치도 보네요. 네. 예. 일단은 아니 장관이 왜 이런데 끼어드는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자기가 의원 신분이긴 하더라도 예. 장관은 자기 주무장관으로서 업무에 관한 얘기만 해야지. 장관을 시켜주셨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유시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예.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 그냥 어느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얘기한 거 여기에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이걸 갖다 한 개인이 한 자연인이 발언한 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코멘트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난립니다 민주당. 한마디로 딸랑딸랑하는 거죠. 각하 나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날선 비수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 대통령을 내란 속에 윤석열에 빗댄 것이다. 그래서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도 윤석열처럼 직원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대통령 각하를 저 내란 수개인 윤석열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걸 못 참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 하죠. 그래 네 공이 좀 크다. 하지만 네 공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연히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앙심 품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우물 우리가 함께 파는 우물인데 그 떠난다고 거기다 침 뱉고 떠나는 건 또 뭐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파괴적 언행으로 민주 진보 진영을 갈라놓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시민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한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바탕엔 또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강성 지지층들 이번에 그렇죠. 그 전당대회에서 표로 확인된 거의 민주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세력이 여전히 있단 얘기잖아요. 문조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하면 좋을 텐데.
계속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 지지층이 분열되는 음. 거고 이걸 좀 자기들은 봉합을 해야 되는데 나서서 그걸 갖다 자꾸 분열시킨다? 그거 제발 하지 말라라고 좀 얘기하고 나온 거고 예. 반면에 이제 또 누구예요? 한민수. 그 한민수하고 음. 최민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최민희는 뭐냐? 대통령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언론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민수도 뭐냐면 뭐 유시민 작가 말 중에서 뭐 비판으로 들을 말도 있긴 있는데 내가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예. 라고 하면 선을 딱 긋죠. 왜냐하면 당 안에 있는 한은 사실 당에서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도 그 이재명을 안 지지하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갖다가 철회하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죠. 예. 다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파트너로서 누가 좋다? 정청래가 더 좋다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이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 한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딱 긋고 오히려 이쪽에 딱 붙는 거고 대신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유시민. 바깥에서 유시민이 마구마구 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떠들게 놔두고 뭐 쟤 왜 저래? 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 라고 하면 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접대용 멘트만 날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버젓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던 세 사람의 최고위원은 친청계였는데 말이죠. 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동안 진중훈 교수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수님 호남에서 8.8%포인트가 급락을 했다.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호남에서 빠진다? 야, 이쯤 되면 지지율도 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오를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무동력 비행기다. 높이 떴다 계속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제 다음 대선 주자는 뭐 합니까? 선긋기 하고 뭐 대통령 나가라 탈당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근데 너무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지금 한동안 지난 1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양연화였잖아요. 윤석열이 그냥 완전히 깽판을 쳐놔가지고 웬만하면 다 잘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든 데다가 기저 효과를 만들어 준 거죠. 거기다가 운도 참 좋았잖아. 주식시장 갑자기 반도체 이게 왜 터져? 9천 돌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될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대급 실적. 이렇게 된 거라는 말이죠. 그 덕분에 이제 올라갔는데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주 전부터 보니까 48.9까지 올라갔다가 48, 46.3, 45.9, 43.3, 43.0, 지금 40.2 리얼미터 기준으로 뚝뚝뚝 떨어지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어떻게 됐냐면은 48.4, 49.5, 50.5, 53.0, 54.1, 지금 56.9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60% 가까이네요. 부정이. 그러니까 4대 6이죠. 네. 그러니까 긍정이 4고 부정이 지금 6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인가 거기서도 거의 같이 나왔거든요. 예.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긍정이 40.0은 그러니까 0.2가 더 적게 나왔어요. 리얼미터보다도 40.0 정확하게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54.9, 그러니까 55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를 보니까 전주보다도 이게 2.8%가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정은 2.8%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격차가 5.6%가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분석한 건 뭐냐면 일단 부동산 문제다. 사실 답이 없잖아요. 집값 올라가고 있고 전세값, 월세값. 그러니까 전세값, 월세값이 오른다는 건 또 뭐냐면 방을 또 못 찾아. 집도 없고. 이렇게 된 문제거든. 그래가지고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이제 용산공원 그거잖아요. 근데 용산공원도 재밌게도 뭐냐면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막아놓은 거거든요, 법으로. 음. 그렇잖아요. 예. 노무현 정권 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거 개발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거든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쓰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서울시에 녹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지고는 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자꾸 붙잡고 오세훈하고 막 싸움 박질을 막 해대고 그러고 하니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희대 문제가 또 있네. 조희대는 뭐 나가라, 뭐 탄핵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저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딱 나와가지고 사법부를 향해가지고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만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탄핵이라는 걸 갖다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국민들이 이건 얘네들 막 간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뭘 했던 겁니까? 행정부를 장악을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장악했어요? 입법부는 자기들이 180석이에요. 압도적 다수거든요. 남은 게 뭡니까?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사법까지도 저렇게 쥐고 흔드는구나. 실제로는 사법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법관들 막 그냥 지들 맘대로 막 임명하고 이런 사태인데 예. 여기서 막 나가는구나라는 인상을 또 준 겁니다. 검찰은 또 없애버렸잖아요. 그 쟤네들 누가 통제하지? 이런 느낌을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안보 문제거든요. 한미 연합 훈련이 막 취소되고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건 특히 이제 보수층들 특히 그다음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예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뚝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곧 30%로 내려갈 거다. 저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하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좌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하향인가? 우하향. 아니라 우하향.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주가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오늘 현재 8월 25일 화요일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포매기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라도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닌가요?라는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유시민 작가랑 이재명 대통령이 화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까요? 없어요. 아, 절대 안. 전 권력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 붙을 겁니다 아마. 예.